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 이몽진입니다. 전북의 탄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청사진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전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국가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승격되면서 전북이 탄소산업 메카로 성장할 여건이 갖춰졌는데요.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의 의미를 짚어보고 앞으로 전북의 탄소산업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또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토론자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윤혁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승격 지정이 됐는데요. 예.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간단히 좀 소회부터 좀 듣고 갈까요? 솔직히 기쁘고요. 진흥으로 지정된 게 또 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앞에 저희 전임자들뿐만 아니라 저희 분들이 도와주셔갖고 이렇게 진흥으로 지정이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히 저희 조직원들이 노력해서 또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우리 조직원들에게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지정이 되어서 진흥을 한다는 게 지금까지 해온 그 R&D라는 부분하고 상당히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또 부담과 또 책임도 같이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그 명칭 융합기술원 또 산업진흥원 예. 좀 어떤 그 명칭에 포함된 그런 뭐 깊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융합기술원에 대해서도 뭐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이 적지 않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기관이었는지 좀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죠. 한국탄소융합기술은 원래 2003년도에 전주기계리서치센터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름으로 변경된 게 2013년도입니다. 그래서 계속되어 왔고 저희 기관이 국내 유일하게 이제 탄소 소재를 나누면 6대 탄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6대 탄소를 다 연구를 하고 있었고 또 특이한 게 연구도 하면서 기업 지원도 못지않게 많은 부분에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연구와 지원이 균형 있게 이렇게 수행해온 기관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연구와 그 기업 지원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지정되는데도 많은 영향을 끼친 거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병순 전라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님도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네, 우여곡절을 겪던 끝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전라북도에 둥지를 틀게 됐는데요. 정 국장님, 진흥원 유치의 의미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잘 아시겠습니다만 탄소산업은 2006년부터 저희 전라북도에서 시작을 한 산업입니다. 아마 탄소산업이라는 명칭 그 자체도 그 이전에는 붙여진 바가 없었고요. 저희 전라북도에서 탄소산업을 시작을 하면서 탄소산업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유치의 의미는 이제 지역에서 시작한 산업이 국가 차원의 중점적인 지원을 받고 국가 산업이 됐다는 것이 의미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진흥을 위한 그런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저희 전라북도에 이게 생겨났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산업이 되는 탄소 산업의 어떤 시발점이 된다. 아마 유치의 의미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지방의 또 출연기관이 국가기관으로 승격된 예가 뭐 드물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탄소 산업처럼 지역에서 이렇게 육성한 산업이 국가적으로 중요성을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국가 연구기관이 되는 또 진흥원이 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 있는 일이고요. 우리 도에서는 이제 앞으로 탄소산업융합기술원과 그 다음에 산업부, 그 다음에 전주시와 같이 협업을 해서 진흥원이 빨리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한국복합재료학회장이시자 전북대학교 대학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중희 교수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그간 탄소소재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유치가 됐지 않겠습니까? 일련의 과정, 정치권 또는 전라북도
이런 기업에서도 많이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탄소산업진흥원 유치 그 의미 교수님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먼저 전라북도 도민의 적극적인 성원과 또 전라북도 도내 정치권 그리고 탄소융합기술원이 모두 합심하여 우리 전라북도 내에 탄소산업진흥원을 유치하게 된 것을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소재 산업이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약간 뒤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이렇게 진흥원 유치를 통해서 탄소 산업이 크게 도약하는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전라북도에 그걸 유치함으로써 전라북도의 산업의 기업의 또 기업 지원이라든지 또는 앞으로의 로드맵 설정이라든지 좀 더 체계적이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탄소 섬유 하면은 미래 산업의 쌀이다, 21세기 산업의 쌀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런 탄소 섬유가 우리 산업계에 어떻게 쓰임새가 되고 또 활용 분야는 어떤지 좀 교수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탄소 섬유 하면 일반인들이 듣기에 조금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원래 탄소 섬유를 만드는 재료에 따라서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치를 쓰느냐 또는 펜을 쓰느냐에 따라서 피치계 탄소 섬유 또는 펜계 탄소 섬유라 그렇게 칭하는데요. 그 원래 그러한 원소재 고분자 소재를 섬유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것을 탄화 과정을 거칩니다. 탄화 과정을 거치면 그 섬유 내에 섬유 방향으로 길이 방향으로 그래파이트 조직이 형성돼서 굉장히 강한 이러한 재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철에 비해서 한 2배, 아니 5배 정도 이렇게 가벼우면서도 한 10배 정도의 강도를 내는 그러한 재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낚싯대 또는 비행기, 우주선 그런 것들이 다 탄소 섬유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참에 전북의 탄소 산업 그 현주소에서도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네, 방 원장님. 예. 네,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전북의 탄소 산업이 함께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 그동안의 성과, 기술 개발의 진척 이런 사항은 어떤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물론 이제 그쪽 예. 분야 업계에서도 수십 년 동안 몸을 담아 예. 오셨으니까. 네. 사실 전라북도가나 전주시가 이렇게 집중해 왔는데 사실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는 사실 조금 안 되어 있는 편입니다. 이런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재작년도를 그 성과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을 때 전라북도가 전국의 탄소 산업 관련된 기업 수로 따지면은 사실 한 20에서 한 23%가 전라북도에 만들어지고 지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국 단위에서 보면은 거의 경기도하고 전북하고가 거의 맞먹는 수준에 가장 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때까지 전주와 전북이 지속적으로 이래 노력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상당히 생태계에 있어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저희 탄소융합기술원도 해오면서 주로 R&D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덕분으로 해서 특허를 한 수백 편 저희들이 실용화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를 했고 또 그거를 기초로 해서 연구소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이제 우리가 성과를 한다는 것은 기업을 이전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을 새롭게 만들고 확장해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기술원도 상당히 노력을 지금 해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우리 도민이나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좀 홍보를 좀 하는 것도 저희들 좀 등한시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 지금 융합기술원이 이제 전 관련 기관이 이제 전라북도도 있고 전주시도 있고 또 산업자원부하고도 관련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전주시에서 하는 것 같고 예. 예산 지원권 전라북도도 받는 것 같고 기술 예. 지원 같은 건 또 산자부의 예, 관리 맞습니다. 통제를 받는 것 예, 같은데 예. 이렇게 이제 관련 기관이 이렇게 다원화된 상황에서 좀 기관 운영하는 데 애로점은 없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이제 지방 출자 연구기관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기업 지원을 해왔지만 지금부터 내년 3월부터 출발하는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산자부와 같이 얘기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있으면서도
그렇지만 지역과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나 전주시하고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들은 계속 연결을 시키가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도 많은 기업들과 또한 어떤 연구기관들이 집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를 기초로 해가 광역권을 확대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원은 저희들이 국가에서 받겠지만 많은 부분이 그렇지만 어때 같이 연계해서 가는 부분은 같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교수님, 국내에서는 이제 처음이자 세계 세 번째 탄소 섬유 양산에 성공했지 않겠습니까? 뭐 좀 네네. 전에도 일본의 기술력과 우리 네네. 것과 이렇게 비교를 해주셨는데 기타 뭐 미국이나 독일 이런 데가 탄소 산업에 또 앞장서는 그런 국가들 아니겠습니까? 네. 해외 기술력과 비교해서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요. 뭐 모든 탄소 섬유 분야에서 우리가 앞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부 탄소 섬유 분야에서는 일본이나 독일에 거의 버금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사실은 수요처가 많아서 이 공장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생산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이 탄소 섬유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그러한 수요처 개발에 굉장히 역점을 둬서 하지 않으면 아까 같이 탄소 섬유 기술이 이렇게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수요처 개발 또 하나는 이러한 이 탄소 섬유를 이용해서 어떠한 제품을 만드는 그러한 기계적인 그러한 제조 기계를 만드는 기술은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진흥원이 생기면 좀 개발을 해서 그래야만 선진국 수준에 빨리 도달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탄소 섬유 자체만 놓고 본다면 일부 제품에서는 거의 독일이나 일본 거의 그 수준에 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이제 탄소 산업 진흥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기술력 향상이라든지 R&D 어느 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진흥원 자체가 국가 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큰 방향을 제시하는 어떤 그런 산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러한 일들을 주로 이제 할 거고 우리 전라북도의 지역적으로 본다면 어떤 산업들이 이렇게 산업체들이 유치돼야 되는가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진흥원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이제 진흥원의 뭐 역할, 기능이 아주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탄소 산업이 또 이제 산업화로 해서 이제 그 산업 생태계를 상당히 뭐 이제 구축하면서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 국장님, 도내 탄소 관련 기업체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최근 자료에 따르면 전북 도내의 탄소 기업은 전부 다 166개사가 있습니다. 종사자는 한 2,627명이고요. 그 다음에 2019년 매출액으로 따지면 한 7,411억 정도입니다. 이 166개 기업 중에서 현재 105개가 탄소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그 중에서 61개사는 이제 시제품 제작 등 준비하는 기업들입니다. 전국적으로 따져보면은 탄소 기업이 한 729개 정도 되는데 아까 방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전라북도가 한 23% 정도 이 탄소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군들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도내에 있는 대표적인 그 탄소 기업들 몇 개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탄소 섬유를 생산하는 그 효성 첨단 소재 전주 공장이 저희 전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탄소 섬유를 활용해서 수소 연료 탱크를 제작하고 생산하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대자동차 그 넥소 수소차에 들어가는 수소 연료 탱크입니다. 그건 일진 복합 소재가 또 저희 완주에 또 소재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일반 도민 여러분께서는 좀 생소할지 모르시겠습니다만 전기차에 가장 많이 쓰입니다. 슈퍼 커패시터라고 해서 축전을 해서 일시에 출력을 높여주는 그런 생산하는 것, 또 연료전지 소재 부품 등을 이렇게 생산하는 주식회사 비나텍이 있습니다. 비나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코스닥에 상장이 돼서 저희 도내에서 육성한 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이외에 크고 작은 회사들이 저희 전라북도에 166개 정도가 이렇게 소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작년 통계는
113개 정도인데 벌써 이렇게 또 비약적으로 숫자가 증가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유치할 뭐 기업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뭐 논의 과정에서 나오겠지만 탄소 소재에서부터 중간재, 그 다음에 부품, 그 다음에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이런 전주기적인 그 형태를 가진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전주기적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기업들을 저희 도에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유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기업 유치 또는 이제 연구 개발을 총괄할 수 있도록 탄소 산업 육성 종합 계획을 뭐 올 연말까지 뭐 수립해서 2024년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 뭐 기업 유치, 제품 양산에 적극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플랜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 도에서는 올해 말을 목표로 해서 제2차 전라북도 탄소 산업 육성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육성 조례에 근거해서 5년 단위 그런 종합 계획이라는 말씀을 좀 올리고요. 이 탄소 산업 육성 종합 계획에는 전라북도의 탄소 산업 육성을 위한 단기 또는 중기, 장기적인 그런 과제들을 담아낼 계획입니다. 특히 그 발굴된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진흥원에 저희들이 제안을 하게 될 거고요. 이러한 그 사업들이 국가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는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 우리 도에서는 그 내년 3월에 출범하는 그런 진흥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저희 전라북도의 독자적인 그런 계획이 아니라 탄소산업진흥원과 같이 가야 되는 그런 계획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탄소산업의 어떤 생태계 강화 그리고 어떤 탄소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종합계획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교수님. 예. 이 교수님께서도 탄소 산업 관련해서 위원회에 많이 참여를 하실 것 같은데 네네. 전국장의 이런 육성 종합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 전라북도 측면에서 보면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탄소 섬유를 이용한 어떤 제품을 만드는 회사 그런 것들을 유치하는 것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일자리 창출도 일어날 것이고 지역 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산업체가 지속적으로 어떻게 발전하려면 사실은 원천 기술 확보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 고급 인력을 공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같은 기능직 인력 또는 대학 학부생 그 인력 또는 석박사급의 전문 인력 양성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어떤 안을 마련해서 이러한 인력 양성도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는 도내에 방금 우리가 유치된 탄소 산업진흥원과 탄소융합기술원 그리고 또 도내에 있는 키스트 전북분원 또 도내에 있는 대학들 산업체 또 전라북도 관 이런 것들이 어떤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좀 구축을 해서 이런 것들로 지금 이 탄소 산업이 정말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심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방 원장님, 예. 탄소 산업 6대 분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육성 종합 계획과 맞물려서 예.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우리 전라북도가 전주시나 전라북도가 탄소 산업 육성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속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연속성 이런 부분에서는 잘 해왔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조언을 드린다면은 근데 진흥원도 마찬가지인데 산업을 진흥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인데 우리 전라북도 안에 있는 기업들의 기술력과 그리고 시장이라는 두 개의 관점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통계를 좀 요구를 합니다. 좀 더 밀도 있게 요구를 해서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다음 우리 플랜을 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조금 더 담겨진다면 더 훌륭한 계획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탄소 산업 6대 분야는 또 어떻게 그런 부분도 나눠집니까?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6대 탄소가 6가지 탄소가 있지만은 우리가 정부나 지방 정부가 자원을 다 동등하게 배분해서는
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그래서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에 우리 도와 같이 해서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 하는 부분은 자원의 재분배 차원에서 좀 유심히 들여다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다 중요하지만 전략적으로는 섬유라든지 활성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리소스를 투입한다면은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내년 3월이면 이제 공식 출범하지 예,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전북에 안정적으로 또 정착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관심 또는 보완, 뭐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융합기술원, 산업진흥원 이 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원장님께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어떤 조직이든지 새롭게 출발을 설립이 되거나 지정이 되거나 출발을 할 때는 세 가지 측면을 꼭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가 이제 파워 소스를 해갖고 재원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나는 또 소프트웨어를 해가 조직과 조직 구조, 그다음에 역량 그리고 계획 이런 부분, 그다음 규정 이런 부분 다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또 하나가 하드웨어인데 인프라 부분입니다. 인프라 부분은 우리가 전체 간단히 사무실부터 해서 전체 어떤 그 소프트웨어나 파워 소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측면을 보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3월 출발하려면 시간이 사실 촉박합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지금 산업부하고 그다음에 전라북도와 같이 전주시하고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가기 전에 안정되게 셋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 구조 또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고 또 만약에 이제 산업진흥원으로 이제 공식 출범했을 때는 인력을 어떻게 확충할 계획이신지요? 지금 저희가 정규직으로 한 100여 명의 인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한 절반 정도가 영구직이고 절반 정도가 기업 지원 파트입니다. 이 파트가 가는데 출발을 하는 때 몇 명이 갈 거냐? 진흥원 쪽에 몇 명이 있고 연구진에 지금 남아서 연구도 저희들이 그 역량을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연구 부분에 있는 인프라를 진흥원 아래에 있는 부속센터로 같이 운영을 하면서 몇 년이 지나면 그거를 역량이 더욱더 확대가 되면 분리하는 형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에 출발을 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이제 진흥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진흥원 쪽에 좀 필요한 인력들을 보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 재원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네. 도내 대학에서도 탄소 산업 관련해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 일부 대학에서는 특히 우석대, 전주대, 원광대를 비롯해서 탄소 관련 학과들이 설치가 돼서 거기서 인력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탄소 복합재료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기술 집약형 산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구 인력이 굉장히 필요한 그러한 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인 석박사급의 인력도 양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우리 진흥원이 들었으면 아마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그러한 것도 아마 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대학교에서도 내년 초부터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양성하려고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럼 석박사 인력 양성에 뭐 이런 준비는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입니까? 네, 전문 인력으로 양성 탄소 복합재료에 대해서는 안 돼 있고 그냥 기존의 프로그램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에 산업부에서 지정하는 탄소 복합재료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방 원장님,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석박사 인력이 없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디 전국 뭐 다른 대학에서 인력을 공급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어떻습니까? 그것보다는 사실은 각 그 대학에 있는 과에가 있습니다. 뭐 하공을 한다든지 고분자를 한다든지 섬유를 하는 그 파트의 석박사 과정의 한 부분을 저희가 택해가 전공을 해서 배출되는 인원이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좀 더 체계적으로 이제는 인력을 육성하시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만약 그게 저희 진흥원 안에서도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인력 양성입니다. 그 부분하고 또 연계를 시켜갖고 진행을 한다면은 훨씬 더 효과가 배가적으로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정 국장님, 탄소산업진흥원으로 승격 지정되면은
인력, 시설, 장비 모든 게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우리 한국 탄소융합기술원은 연구개발 중심입니다. R&D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새롭게 이제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는 탄소산업진흥원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진흥, 프로모션 기능이 오히려 더 강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탄소산업진흥원의 주 역할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면 새로운 인력도 필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도 필요하고 또 새로운 프로모션 할 수 있는 사업도 필요하고요. 물론 R&D 기능은 3년 후에 다시 분리하기로 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에 탄소산업진흥원이 출범을 하게 되면 안정적이고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지금 예산을 현재 관련 부처인 산업부와 기재부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단계에서 예산이 심의가 되고 있고요. 이 국회 단계에서 저희들 도내에 있는 지역 국회의원 또 여야를 막론하고 각 의원들께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예산이 최대한 많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진흥원이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초기에 예산 투자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는 아마 진흥원이 잘 갈 수 있는 어떤 관건이라고 말씀 올립니다. 현재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증액되는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게 됩니까? 예, 여기 원장님 계십니다만 현재 탄소융합진흥원에서 연간 운영하는 예산보다도 훨씬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이제 지역에서 국가 차원의 진흥원으로 격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예산도 플러스해서 저희들이 논리와 타당성과 근거를 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조금 부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계속 R&D 예산을 국책과제에서 따와가지고 수행하는 부분은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은 내년도 내후년까지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고 또 기업 지원을 고용노동부라든지 중기부에서 따서 실행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게 플러스로 해서 아까 말씀드리는 게 기업들을 대상으로 프로모션 진행을 하는 예산들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진흥원 전체 예산 청인 측면에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전북의 특화 산업인 이제 탄소 산업을 또 수소 산업과 연계해서 산업 경쟁력을 좀 높여야 된다 이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탄소 복합 재료는 굉장히 가볍고 강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아까 같이 수소 전지차의 수소 저장 탱크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탄소 복합 재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산업과 반드시 연계를 해야 되겠고 또 탄소 섬유의 특징이 굉장히 전기가 잘 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탄소 섬유를 이용해서 아까 같이 수소를 발생하는 장치에 전국으로 활용한다든지 또는 에너지 변환 장치 또는 에너지 저장 장치에 전국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까 같이 탄소 산업 또는 수소 산업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방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좀 잘 보시면 우리 전라북도의 큰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한 부분인데요. 교수님 지금 수소 쪽에도 많이 관여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탄소와 수소의 연대라는 표현을 합니다. 연대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앞으로의 산업이라는 게 이제 수직적 체계가 아니고 수평적 체계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소재 산업이 최종 수요단의 완제품에게 끌려가는 게 아니고 서로가 이렇게 수평으로 어깨동무를 해가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R&D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육대 탄소 소재가 개발이 되고 있고 개발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소재에서.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수소 자동차입니다. 이제 현대자동차가 있는데 그 부분이 서로가 연대를 하게 되면은 수요 기반에서 끌어주면은 보통 소재 산업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표현이 그런데 보통 기술력이 이렇게 품질이 업이 됩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또한 소재가의 기술력이 경쟁력이 강화되면 마지막에 있는
최종 수요 기반도 경쟁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대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 탄소가 가진 소재들이 수소 자동차의 핵심 소재로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뭐 기체 확산책이라든지 엔진 부분에 그다음에 수소 탱크에 들어가는 탄소 섬유라든지 그다음에 공기가 들어갈 때 필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활성탄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대를 시키면은 상당히 두 개가 효과가 배가 나고 우리 전라북도도 그런 연대적인 차원에서 한번 산업을 들여다볼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탄소라는 게 그 현재 그 가격이 뭐 고가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아까 같이 그 시장에 탄소 산업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높은 문턱이 아마 그 가격일 겁니다. 높은 가격. 그래서 이러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만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러한 아까 같이 탄소 섬유가 쓰일 수 있는 시장을 많이 열어서 탄소 섬유가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술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실제 섬유를 만드는 원소재를 빨리 국산화해서 아까 같이 국내에서 개발을 해서 이것을 가격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마 이 탄소 산업이 원래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의 의미와 또 전북 탄소산업의 현주소, 또 탄소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는 전북의 그 과제에 대해서 토론을 이어왔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출연자들께서 못다 하신 말씀이나 강조할 대목이 있으면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병승 국장님. 네. 탄소 산업은 아직 초창기입니다. 사실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그 활용도가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응용 범위가 확장이 되고 관련 시장이 급속하게 이렇게 커나갈 것으로 저희들 예측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에서는 탄소 산업을 활용을 해서 전북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도민들께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마 탄소 산업이 이런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세대와 또 앞으로 미래 세대를 먹여 살리는 그런 먹거리 산업이라는 점에서 아마 도민 여러분들께서 같이 좀 공감을 좀 해주시고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중희 교수님. 예, 다시 한번 그 탄소산업진흥원 우리 전북도 유치를 축하드리고요. 이러한 탄소산업이 전북의 미래의 먹거리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산학연관에 합심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 잘 사는 전북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박윤혁 원장님. 예. 저희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사실은 경제 주체하고 지역 간, 산업 간의 어떤 경계를 초월해야 됩니다. 초월해서 서로가 연대하고 협력할 때 산업이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중재자로나 지원자로서 저희 이를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지금까지는 R&D가 역량을 이끌었다 한다면은 지금부터는 산업을 진흥시키면서 R&D를 같이 가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국내 탄소 산업의 역사를 써온 전라북도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둥지를 틀게 되면서 탄소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모쪼록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이관 작업이 잘 이루어져서 탄소 산업이 전북의 신성장 동력으로 함께 도약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토론에 적극 임해주신 출연자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